안녕하세요. 수학2 18차시 대단한 학습평가 미분 범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파트 중에서 1회고사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 문제들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 잘 공부하셔서 1회고사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1번입니다. 보시면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x의 값이 a부터 a 플러스 1까지 변화했을 때 평균 변화율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때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떠올려서 그걸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a 플러스 1까지 변화했으니까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분의, 자, 여기에서 순서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분모가 지금 a 플러스 1 마이너스 a니까 분자도 fa 플러스 1 마이너스 fa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분모는 계산해주면 1이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보시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a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지금 fa 플러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대입해주면 a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얘가 fa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계산을 위해서 전개를 해주게 되면요, 앞에 거 전개했을 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뒤에 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계산되는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a제곱 사라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봤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요. 자, 이쪽 마이너스 3a이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구해봤을 때 2a-2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얘가 8이 되어야 되니까 2a 값은 10이 되어서 a 값은 5구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산 실수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실 때 순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주의해 주시면 평균 변화율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문제 갑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요거 공식화까지 같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리미트 뭐 h가 0으로 갈 때 rh분의 f a 플러스 p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a 플러스 qh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개수들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읽어주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r분의 p 마이너스 q f 프라임 a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우리 같이 증명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그 증명 과정이 사실상 이 문제를 푸는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객관식이라면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1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f 프라임 a구나 해가지고 2배의 f 프라임 a 이렇게 해서 답을 4 구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술형이면 이렇게 푸시면 안 되겠고요. 서술형이면 이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그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기준점 역할을 해줄 fa라는 값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 fa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똑같은 식을 더하고 빼주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h 이렇게 있고 없는 마이너스 fa를 만들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가를 시킨다 라고 하면 식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 변하지 않도록 상쇄될 수 있게 저 똑같은 값을 더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fa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식이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기준점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갈 때 저거를 두 개로 쪼개서 우리가 좀 보기 쉽게 만들어주면요,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개는 마이너스로 묶어낼게요. 그럼 h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자, 보시면 이쪽에 있는 주의사항, 이쪽에 있는 h와 이쪽에 있는 h는 반드시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한 게 분모에 있어야지 우리가 얘를 f'a라고 결론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이쪽 앞에 있는 것은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했을 때 h만 나오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기에 딱 맞는 형태가 됐는데, 보시면 이쪽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h가 나옵니다. 근데 분모에는 그냥 h죠.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h가 필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고요. 식이 변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곱해줘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게 된다면 이제 얘도 f'A, 얘도 f'A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f'A 더하기 f'A 이렇게 되니까 2배의 f'A로 정리가 되고, 문제 조건에 의해서 이 값은 4가 될 거니까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숫자 노름을 하거나 아니면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 아이디어, 요거를 잘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3 값 알려줬고요. f'3 값 알려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극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모르는 애니까 그냥 한번 보내보겠죠. 자, 보내보시면 분모 3 빼기 3으로 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0으로 가겠죠. 자, 분자 9 빼기 9 f3으로 갈 텐데 f3 값이 1이기 때문에 얘도 0으로 갑니다. 즉 0분의 0꼴이라서 여러분들은 형태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식을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보면 f'3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럼 f'3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를 사용을 했을 때 x-3분의 fx-f3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f3이라고 하는 게 1이었으니까 여기에서 fx 빼기 f3이 들어가려면 앞에 9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f3, 즉 9라는 값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쪽에 플러스 9가 있어야 얘가 9 곱하기 f3이 되면서 여기들을 묶어냈을 때 마이너스 9 fx 마이너스 f3이라고 하는 식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없던 9라고 하는 것을 그냥 더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똑같이 9라는 값을 빼줘서 식을 바꿔줘야 되겠고, 이 9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x제곱과 만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함수라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식을 바꿔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9라고 하는 것을 더하고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뒤쪽에 마이너스 9를 붙여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9 fx 이쪽에는 플러스 9를 붙여서 식이 바뀌지 않으면서 형태만 바꿔줄게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지금 각각 좀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를 묶어내게 된다면 x-3분의 fx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요 1 대신에 우리가 f3을 대신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이쪽은 x-3이 제거가 되면서 수렴하는 애로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뒤에 있는 애를 보게 되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3으로 수렴할 거니까 마이너스 2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답은 24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에서 추천하진 않는 방법인데요. 대학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로피탈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피탈 쓰셔도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로피탈을 쓸 수가 있고요.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 미분하면 1이고요. 분자 미분하면 2x-9f'x가 되는데, 자, 지금 이제 0분의 0꼴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6 빼기 9 f'3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6 더하기 18 해서 2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할 수 없는 방법이고요. 서술형에서 이런 식으로 로피탈의 정리를 쓰시게 되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알려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함수 fx가 지금 fx,gx가 이렇게 다항함수들로 주어져 있는데 y는 fx,gx라는 곡선을 생각하고 1,-3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 이퀄 뭐다?
그쵸? 미분계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대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y''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fx, gx 곱을 미분하는 거니까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풀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1,-3에서의 값이 궁금한 거니까 x에다가 1을 넣어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울기는 f'1 g1 더하기 f1 g'1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각 저 4개의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보시면 먼저 f1부터 구해봤을 때 f1은 -1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3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f'1을 구하기 위해서 f를 미분해 보게 되면 -2x 플러스 3이 나오기 때문에 f'1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 1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g1을 구해 보게 되면요. 2 빼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X를 G'1을 구하기 위해서 G'X를 구해보게 되면요.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G'1을 구해주게 되면 6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서 5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했던 값들을 각각 넣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요. F'1 대신에 1, G1 대신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F1 대신에 3, G'1 대신에 5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더하기 15 그래서 14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이퀄 미분계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곱비미분법 요것만 알고 계시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 직선 y는 12x 플러스 k가 곡선 y는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접한다라고 합니다. 양수 k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접선이 먼저 주어진 건데 그 중에서도 y절편은 안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먼저 주어진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접선 문제 중에서 두 번째 유형, 기울기를 먼저 알려준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먼저 주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의 함수값을 먼저 알려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곡선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을 구해보시면 얘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12인 순간이 궁금한 거니까 얘는 12 이렇게 두고 x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는 0이다. 전부 다 6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묶어주게 되면 6x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x값이 2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x값이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 접점의 좌표를 확정 지어줄 수 있어요. 보시면 이 x좌표를 곡선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y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접점의 좌표가 확정이 되는 거니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라는 접점 하나 또는 2를 대입해주게 되면 16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4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4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12로 고정되어 있고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접선도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에 따른 접선은 y는 12 곱하기 x 마이너스 x좌표 더하기 y좌표 해서 12x 플러스 7이라는 접선을 얻어낼 수 있을 거고요. 2,4에서의 접선은 y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되면서 12x 마이너스 18 아니구나 마이너스 20이죠. 자, 마이너스 20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양수 k 값이 궁금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뒤에 숫자가 상수가 양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얘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양수 k라고 하는 것은 지금 7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바꾸어서 약간 제시 방법을 바꾸어서 주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케이스도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셔야 되겠죠. 6번으로 들어갑니다. 3차 함수 fx와 4차 함수 g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hx라고 하는 애가 극소인 x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hx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극소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증가와 감소의 형태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증가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h'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x를 구해보게 되면요, fx-gx를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내비두고 각각 미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f'x-g'x라고 구해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프 상을 봤을 때 f'x와 g'x의 크기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h'의 부호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0이 되는 지점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보시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f'x와 g'x가 같아지는 지점이죠. 즉,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교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B랑 D랑 E 이렇게 세 개의 점에서 교점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값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증간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이라고 하는 건 B에서 D에서 E에서 0이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B 이전의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B 왼쪽의 상황에서는 지금 F'이라고 하는 게 G'보다 위에 있어요. 그쵸? 자, 그럼 F' 빼기 G'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 빼기 작은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와 D 사이에 있는 이쪽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은 G'이 오히려 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식을 보게 되면 작은 것 빼기 큰 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이 교점을 기준으로 뭔가 대소관계가 F'과 G'의 대소관계가 엇갈리고 있죠. 이렇게 엇갈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엇갈리고 이러니까 둘의 차의 부호는 계속해서 엇갈릴 때마다 그래프가 엇갈릴 때마다 바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D와 E 사이에서 한 번 또 바뀌어서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2를 지나면서 한 번 더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걸 보게 된다면 H라고 하는 애는 H'이 양수일 때 증가, H'이 음수일 때 감소가 될 테니 우리가 지금 보시면 B에서는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고 D에서 극소값, E에서 극대값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극소인 X의 값은 D구나 라는 것을 찾아주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낚이는 게 A랑 C가 좀 뭔가 그러면 프라임이 0이 되는 애들이니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H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H가 0이 되는 순간, 즉 두 그래프가 만나는 순간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지금 함수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요. 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미리 알려줬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구해봐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직접 구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미분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 미분해 보겠습니다. f'x 구해볼게요.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ax 플러스 9a 제곱 이렇게 이렇게 미분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3이라고 하는 공통인수들이 전부 다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묶어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3a 제곱 인수분해가 될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3a와 마이너스 a로. 자, 그러면 얘는 3배의 x 마이너스 3a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되고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증간표를 그릴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게 된다면 x는 a일 때와 또는 x는 3a일 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a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3a가 더 큰 값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증간표를 그려보도록 하죠.
0이 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F'의 부호를 생각합니다. A일 때 0, 3A일 때 0. 자, 그러면 요 사이의 값들에 대해서는 쉬운 것들 한 개씩 넣어가면서 구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자, A보다 작은 구간에서 쉬운 거, 그쵸, 0 같은 거 넣어보시면 되겠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0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0 여기다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음수와 음수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곱은 양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사이에서 쉬운 거 2A 같은 거 넣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쪽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이쪽 계산하면 A. 음수와 양수의 곱이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3A보다 큰 거 4A 같은 거 넣어보시면 되죠. 그럼 이쪽 A, 이쪽 3A. 양수 곱하기 양수가 나오니까 양수다. 그래서 이쪽 플러스. 그럼 F의 모양은 도함수가 양수일 때 증가, 도함수가 음수일 때 감소니까 이렇게 그려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A가 극대값이고 F3A가 극소값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FA 더하기 F3A인 거예요. 그리고 요게 지금 34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FA 먼저 구해볼게요. FA는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세제곱 더하기 9A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F3A는 27A의 세제곱 마이너스 69, 54죠. 54A 세제곱 더하기 27A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27A 세제곱, 27A 세제곱, 54A 세제곱 계산되어서 사라질 거고요. 이쪽 계산해주면 4배의 A 세제곱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4A 세제곱 더하기 2가 34가 나오게 되면서 4A 세제곱은 32. 그러면 A 세제곱은 8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수 A는 2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8번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두 개의 x는 1을 기준으로 두 개의 함수로 갈라져 있는데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자 두 개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 한 줄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 한 개로부터 두 개의 식을 이끌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뭐였죠? 그쵸,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된다면 연속성 또한 보장이 된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반대는 성립 안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연속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1에서의 우극한 값과 1에서의 좌극한 값,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 요 세 개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1에서의 우극한 값을 생각하면 그때 fx는 위의 함수를 끌고 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x제곱 마이너스 2x의 극한값을 구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a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좌극한은 우리가 2x의 제곱 플러스 b를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2 플러스 b가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f1은 위의 함수니까 a-2가 된다라는 걸 보시게 되면 연속성으로부터 우리는 a-2와 2 플러스 b가 같다라는 식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제 미분 가능성 봐야 되죠. 일단 선생님이 그 정식 풀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편법 풀이 보여드릴게요. 자,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비교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우미분계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1분의 fx-f1 요거 보게 되면요. x가 1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ax제곱 마이너스 2x를 끌고 오겠고요. f1 대신에 이제 a 마이너스 2를 끌고 오게 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좀 계산을 해보고요. 2가 들어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x-1분의 a배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약분이 가능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게 되면 a배의 x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0분의 0꼴을 제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2a 마이너스 2가 우미분계수가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살펴볼 건데요.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f1 요걸 보게 되면, 자, fx 대신에 지금 2x제곱 플러스 b를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F1을 끌고 올 때 진짜 있는 그대로 A-1을 끌고 와 버리게 되면 여기 뒤에서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 A-2라고 하는 함수값은 2 플러스 B랑도 같은 거죠. 그래서 좀 형태의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2 플러스 B를 대신 끌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개수가 똑같은 것들끼리 2가 붙어있는 것들끼리 묶어주고 B가 붙어있는 것들끼리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B 플러스 B 요거 계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약분을 해주게 되면 x 플러스 1 남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해줬을 때 4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a-2가 4가 돼야 된다면 a 값은 3이 된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2a 이쪽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게 되면 2 플러스 b가 1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서술형에서 전혀 감점의 여지가 없는 풀이가 될 텐데요.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였는데 이렇게 푼다라고 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편법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에서 이 문제를 마주했다. 그러면 일단은 보여야 될 건 똑같아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이용해서 식을 두 개를 이끌어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연속성을 볼 때 어차피 지금 두 개 나눠져 있는 함수가 다항 함수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애초에 정의역 범위 내에서 모든 실수에서 애초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였을 거예요. 연속인 함수였을 거니까 우리가 fx의 우극한을 구해야 돼서 여기에 x가 1의 오른쪽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얘가 연속이었을 거니까 그 우극한 값이 결과적으로 함수값이랑 같았을 것이죠. 즉 우리가 우극한을 구하는 과정은 얘에다가 1을 대입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반대로 좌극한을 구하는 과정은 이 함수의 x가 1의 왼쪽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었던 함수였으니까 좌극한을 구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1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상황과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f1이라고 하는 거, 그 함수값은 어차피 이쪽 둘 중에 하나에 대입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x는 1에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갈라지는 부분에서 연속성을 따질 때 수학2에서 다루는 웬만한 함수들의 특징을 봤을 때 이 양끝점을 그냥 대입해서 둘이 같다라고 보는 방법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봤을 때 위의 식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a-2가 나오고, 아래 식에 1을 대입했을 땐 2 플러스 b가 나올 겁니다. 요 둘이 같다라는 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미분 가능성인데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구하면 너무 어렵고 길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일 때는 지금 아직 미분 가능성이 검증이 안 됐지만 각각의 함수들은 정의역 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였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x가 1보다 클 때에 대해서는 얘의 도함수,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의 도함수 이렇게 구해질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는 2ax-2로 미분이 되었을 것이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4x로 미분이 되었겠죠. 자, 근데 1에서도 지금 미분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함수는 미분계수를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x는 1인 순간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한다면
얘의 1로의 극한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근데 지금 다항함수꼴로 나왔으니까 1로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그 극한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즉 1에서의 4x의 극한값인데 다항함수니까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좀 더 빠르게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개의 함수를 일단 각각 미분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경계값을 넣어서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원래는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서 둘이 같아지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2a-2가 4다 라는 식을 빠르게 얻어낼 수 있으면서 a 값은 3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고 b는 -1이다 라고 구해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이렇게 위아래에다가 경계값에다가 대입하는 식으로, 위아래 함수의 경계값에 대입하는 식으로 풀어주면 빠르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건 서술형에서 이렇게 푸시면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용 풀이로 기억해 두세요.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주어져 있는데 위의 점 2,3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다. 자, 요 문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식을 이끌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저 함수를 선생님 편의상, 설명의 편의상 fx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함수값을 먼저 알려준 거예요. f2가 3이다 라는 것을 위의 점이라는 말로 알려준 거고요.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 이퀄 뭐다? 그쵸, 미분계수죠. 그래서 미분계수값 2에서의 미분계수값이 6이다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럼 F2 구해주게 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얘가 3이다 라는 것 때문에 2A 더하기 B는 -1이라는 식을 알려준 거고요. 자, F'X를 구해주게 되면 지금 2X 플러스 A가 나오는데 그럼 F'E라고 하는 것은 4 더하기 A로 계산할 수 있죠. 얘가 6이라고 주어진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2구나 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한 A 값을 다시 대입해주게 된다면 4 더하기 B가 -1이 나오니까 B 값은 -5구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점이라고 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는 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라는 표현은 미분계수랑 동일한 말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이라고 됐어요. 자, 다항함수일 경우에는 증가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면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다 라는 거 저번에 레벨 3에서 같이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3부터 1까지라는 저 닫힌 구간 내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이 구간에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F'X를 구해봤을 때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k라는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3부터 1까지라는 구간에서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형을 바꿔줘야 되니까 2차항과 1차항을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를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형을 바꿔주려면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12 더하기 k 이렇게 표준형을 바꿔줬고요. 그럼 그래프 모양을 생각해 봤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나올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2, k-12라는 거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간은 x가 -3일 때부터 x가 1일 때까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 거고요. 우리는 이 그래프가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x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 상에서 제일 낮은 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점이, 함수값이 가장 작은 점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 k-12라고 하는 최소값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K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11번에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함수 fx가 이렇게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안 넣어놨네요. 자,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프린트에는 있을 거예요, 그림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 대충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y는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값들을 구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a, b, c의 부호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겠죠. a가 0보다 크면 a분의 a가 나오면서 1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 a가 음수가 되면 a분의 마이너스 a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호를 검증해봐라 라는 뜻을 고급스럽게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상수라고 하는 애는 결과적으로 y절편을 결정지어주는 애거든요. x값이 0이 들어가면 사라지고 c만 남거든요. 자, 근데 지금 y절편이 x축 위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라고 하는 y절편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나머지들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극대값과 극소값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 둘이 모두 다 양수인 지점에서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극대 극소를 갖는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도함수를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x를 구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나올 거예요. 2차 함수고요. 얘가 지금 0이 되는 지점이 극값의 후보들인데 많아봐야 두 개죠. 근데 지금 극대값, 극소값 둘 다 존재하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 거냐면 실근이라고 하는 건 곧 x축과의 교점이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두 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지금 요 fx의 그래프상으로 보게 된다면 극소값을 갖는 지점이 알파, 극대값을 갖는 지점이 베타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0보다 크고 둘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둘 다 양수가 아니다. 만약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아졌다라고 하면 둘 다 양수라는 표현에서 어긋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알파 더하기 베타만 0보다 크다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있게 된다면 그러면 둘 다 음수일 때도 가능해져요. 선생님 여기 잘못 적었네요. 자,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되죠. 자, 그래서 곱도 0보다 크다라는 게 자, 둘 다 양수라는 게 주어지게 되면 둘의 합도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크다라는 거 자주 활용하게 되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저 식을 이끌어내 보게 되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 때문에 3분의 2a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0보다 커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공식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b가 나오게 되는데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렇다면 a 값은 양수가 돼야 될 것이고 b 값은 음수가 되어야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분의 절대값 a는 1이 될 거고 b는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c는 양수니까 얘는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먼저 y절편 중요한 정보고요. 이렇게 극값을 갖는 두 개의 지점도 매우 중요한 정보다. 그리고 둘 다 양수인 조건 요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문제들은 해설을 마쳤는데요.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영상 보면서도 모르겠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